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보내드렸던 표면 처리의 색, 그리고 아연 도금의 색깔, 크로메이트 피막의 색깔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표면 처리한 색깔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극산화의 색깔입니다. 아노다이징이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 도금하고 달리 총 천연색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산화는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의 피막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 그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을 양극산화해서 피막을 만드나 마그네슘, 아연, 티타늄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상에서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산화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피막은 너무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수용액에 전기를 걸어줘서 알루미늄을 양극에다 놓고 산화를 시켜서, 보통 도금에서는 우리가 표면 처리하는 것을 음극에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양극에 놓습니다. 그래서 양극산화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 피막이 형성하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Al2O3 알루미나입니다. 그래서 에노다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에노드, 그 다음에 옥시다이징을 갖다 합성해서 하는 그런 단어고요. 일본에서는 옛날에 알루마이트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죠? 수산법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에노다이징 한 제품들인데, 왼쪽은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착색을 한 거고, 우리가 보통 알루마이트라는 거는 지금 옛날에, 지금도 아마 옛날 도시락이라고 파는 그 도시락들 보면은 양은 도시락 그랬는데, 원래 양은이기 때문에 백색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에노다이징을 통해서 색깔이 이제 약간 금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주번들이 물 떠갖고 다지던 주전자,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극산을 한 제품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막의 성장인데, 유튜브에서는 색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에노다이징 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원래 1번을 보시면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원래 산화막이 잘 생기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자연 산화 피막이 약 20옹고스트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용액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갖다가 양극으로 해서 전기를 걸어주면은 이 산화 피막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표면이 이제 벌집처럼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계속 성장하면 4번 형태로 되면은 지금 피막 용해와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기공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공직경이 한 100옹고스트롬 되는 벌집처럼 생긴 그런 층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장한 것,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녹는 게 산화되면서 생긴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베리어 레이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공정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 밑에 보시면 설명에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알루미늄이 있고 거기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공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포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육각형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벌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그런 구멍들이 무수하게 생겨 있고 그렇게 성장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착색을 하는데 염료로 착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료로 착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피막의 시간, 착색 시간, 그 다음에 염료의 농도에 따라서 컬러가 제각각 나올 수 있으며, 또 재료에 따라서도 알루미늄 합금에 따라서도 컬러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착색법에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유기염료라고 그래가지고 염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염료를 넣어서 우리가 옷을 염색하듯이 염색을 하는데 염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양한 컬러의 구현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염료법으로 해서 옥살산, 제이철, 암모늄에 침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해 발색법이라 가지고 알미늄이 순수한 알미늄이 아니고 이제 그 합금일 경우에는 여기서 그 금속관 화합물이 양극 산화시에 용해되지 않고 피막 내에 잔존해서 색깔을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늄도 2000개냐, 3000개냐, 4000개냐, 5000개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3번까지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공이 성장해서 벌집형대로 되면은 그 안으로 이제 염료가 들어가서 그 색깔이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다이징한 표면입니다. 길게 성장했고요. 위에 보면은 이제 벌집처럼 구멍이 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착색한다는 거는 우리가 염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으로 잉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넣었을 경우에는 빨간색 표면에 그 에노다이징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파란색을 넣었을 경우는 파란색의 그런 표면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아노다이징, 염료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색깔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알미늄 다이라고 그러죠. 염료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노다이징 하는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백색은 안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으실 거예요. 많이 이제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옛날 보면 스마트폰 보면 하얗게 생긴 그 표면, 그걸 갖다 에노다이징으로 구현하고 싶은데 구현이 안 됐죠.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인 것처럼 이 구멍을 통해서 염료가 들어가서 색깔을 내야 되는데, 백색 염료는 이 기공보다 그 분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백색을 구현하지 못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골프를 쳤는데 홀이 있는데 골프공이 더 큰 경우에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백색 아노다이징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도 연구는 글쎄요, 국내는 잘 모르겠고 일본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염료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노다이징을 하면 실링 처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증기 실링, 순수 실링, 그 다음 아스트산 니켈, 코발트 실링 해가지고 아까 했던 구멍들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여기서 AlOH 알미늄의 수화물이 생기면서 성장해서 이 구멍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링 처리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1번에 보면은 그대로 있는 형태의 기공이 있는데 여기에 염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염료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 필름을 입혀 가지고 염료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단면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는 알루미늄 소지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알루미늄에서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에노다이징 필름이 생겼는데, 맨 밑에 보시면 알루미늄 소지층, 그 위에는 비수화 알루미늄 코팅층이라 가지고 실링을 했지만은 거기서 충분하게 수화물이 생성되지 않은 그런 부위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메꿔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경우에는 수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그쪽에 알루미늄이 이제 실링되어 있는 상태. 최표층에서 보면은 여기는 좀 복잡하게 염료, 그 다음에 수화 코팅층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층을 갖다가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께를 보면은 ISO 7599 2018년 판 보면은 AA5, AA125 해가지고 양극사나 피막의 두께는 5마이크로, 그 다음에 25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껍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염료를 사용하냐, 산화막이 생겼지만은 이 막 자체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간섭을 이용한 색깔을 갖다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안가 있는 그 푸어 때문에 염료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착색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것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집에서 많이들 하세요. 알루미늄 부품들 갖다가 집에서 아노다이징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일본 거라든지 미국 거라든지 상당히 집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갖다가 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일본 건데 보면은 이 사람 뭐 넥타이까지 메고 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라든지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조에다가 온도계 꽂아 놓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묽은 황산입니다. 여기 이제 젓가락에다가 그 다음에 원하는 제품들을 갖다 놓고 전기를 걸어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보시면은 에노다이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염료에 집어넣고 해서 마지막으로 물을 끓이는 게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실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검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오토바이 뒤에 요 부품들을 넣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손쉽게 염료 같은 것들을 갖다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것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에노다이징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렵지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가는 약품들이 무척 단순합니다. 도금 같은 경우 광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용액 자체에는 무슨 뭐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들이 살 수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예 냄비에다 놓고서 그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에노다이징 된 제품의 색깔을 빼고 이제 다시 염색하는 그 과정인데, 뜨거운 물에 넣어서 뺐더니 이제 색깔이 빠져가지고 이제 무색이 나왔죠. 알루미늄 산화물의 색깔 그대로인데 그걸 다시 또 집어넣고 여기서는 염료를 넣어서 보라색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실험이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실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 제품을 보면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일반인이 했는데도 보면은 상당히 뭐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티타늄의 양극산화고요. 티타늄은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제 거인족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거고, 그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뭐 진격의 거인이라는 거 보면 어택 온 티탄 그렇게 되지 제목이 되어 있고요. 티타늄 같은 경우도 복잡한 식이지만 결국 파이널 이퀘이션을 보시면은 티타늄하고 물이 만나서 그 다음에 티타늄 옥사이드가 생기고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티타늄 옥사이드죠. 이 산화물이 양산화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티타늄의 양극산화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뭐 왼쪽에 보면 색깔이 막 변하고 그러는데, 오른쪽 보면 좀 더 황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V 배터리를 갖다가 놓고서 이 볼테이지를 몇 개를 갖다가 이제 직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뭐 재밌는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밑에 링크가 적혀 있고요. 걸어 놓겠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두께가 나노메타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을 두꺼운 게 200마이크로, 얇은 건 20마이크로, 이 마이크로 20나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볼테이지하고 이 두께가 직선으로 해서 나열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의 양극산화의 경우는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간섭이
안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그 간섭에 의해서 색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각 볼테이지마다 저번에 그 처음에 도금의 색에서 나왔지만은 그런 가시광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갖다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건전지를 몇 개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얻겠죠. 이것도 DIY를 보시면은 뭐 집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런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피막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뭐 기계적 뭐 네마모싱이라든지 그런 건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다가 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또 좀 안전한 금속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이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의 양극 산화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는 업체에서 유튜브가 나와 있고 그 이름 자체를 갖다가 뭐 상표를 만들어서 오로루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에펠탑 같죠? 뭐 동경타워든지 보시면은 뭐 약간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금색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보셔도 여러 가지 색상을 갖다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테인리스 양극산화인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양극산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티타늄하고 같이 이 자료는 금속 표면 기술 1번 잡지입니다. 1983년 그 다음 4월호에 그 171페이지 보면은 서스 304 스테인리스 강의 NaOH 수용액에 있어서 양극 분극과 간섭 착색 피막 그렇게 돼서 얼만큼 전기를 갖다가 걸어줬는지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요. 아무튼 이것도 산화 피막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글쎄요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 다음에 양극산화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공정이라든지 그 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도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 그 헐아카데미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보고 하면은 아마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설명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헐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